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과 민생을 위해 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금까지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노력으로 하루속히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문에 앞서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듯합니다. 지난 300일의 정례 당시 시정 질문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담당 부서로부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가족 담당관으로부터 실질적 자립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대책이 마련되었고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발표될 정책들, 계획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저 역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이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우리 사회가 그들의 아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유족들에게 광화문 광장 공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씌우면서까지 꼭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이후 대안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태도와 입장을 바꿔서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다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이 좀 저릿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온 국민들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TV로 보면서 아이들의 생활을 함께 기원하고 조속히 구조되기를 애타게 염원했던 우리 모두의 공통적 경험이며 그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책무임을 성찰하게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기억 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이행하는 역사를 담은 상징이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지켜낸 시민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시가 결코 이 공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정된 행정 절차다.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그것을 위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되풀이하였습니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님과 좀 시정 질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정 질문 과정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도 좀 나올 것이고요. 또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이제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시민들 앞에서 좀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입장 차이가 있다면 또 공감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씩 입장 차이가 줄어들어서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좀 입장을 좀 바꾸셔서 적극적인 좀 협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2014년 4월 16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것만 언급해도 좀 가슴이 좀 저릿하고 울컥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인터넷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충격과 이제 슬픔을 받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성찰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뭐 삶도 좀 성찰한 계기가 됐었고요. 이게 귀국해서 이제 좀 그전과는 다른 좀 삶을 사는 계기도 됐었는데요. 신하님께서도 아마도 그때 이제 외국에 계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때 뭐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그 참사를 좀 보셨습니까? 예, 당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저는 그 지구 정반대편 페루라고 하는 나라의 리마 시청에 코이카 파견 전문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정 자문관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중계 방송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나고요. 상당 기간 동안 그 쓰러져 있는 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는가, 저 나름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장님도 뭐 어쨌든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는 잠시 정치를 떠나 계셨지만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또 여태 국민과 함께 이제 아픔을 느끼셨고 또 그에 대한 뭐 우리 사회 성찰들 이런 것들도 하셨다라고 이제 들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이제 그 어떤 사고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된 큰 계기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서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좀 들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회적인 부패와 비리, 적폐가 쌓여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네. 해고해 보면 그 배가 그 적정한 선령을 넘어서서 노후된 배였고 또 아마 과적이었을 겁니다. 원래 규정을 어기고 지나치게 많은 과적을 했었고 평형수 문제를 비롯해서 당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부패 구조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면 매뉴얼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뭐 세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다면 이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그런 시장님의 입장보다는 좀 더 전향된 입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또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팽곡한 근처의 바다였고 또 희생자들이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제 안산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세월호 참사와 광화문 광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기억공원이 그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이유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세월호를 마주볼 수 있었고 또 유가족들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위해서 또 재발 방지라는 것들을 위해서 시민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광장의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의 기억 공간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지요. 네. 어떻습니까?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장님께서도 세월호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또 세월호 참사는 광화문 광장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확인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난 8월에 있었던 광화문광장 철거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그런 인식과 좀 동떨어진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5일 서울시는 가족들 사회연대에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방침을 통보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그런 면담을 통해서 이후에 대안에 대한 계약도 없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좀 완강한 입장들을 보였었고요. 가족들은 이제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체되다가 7월 1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세월호 가족분과 시장께서 만나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날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첫 만남이니까 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확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서울시의 입장은 이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는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미 예정되었던 사항으로서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 시작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조성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유가족들께 새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장 조성 계획이 구체화된 20년 7월 이후에 21년 7월까지 유가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 일정, 시설물 철거 및 향후 설치 불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는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그런 됩니다. 말씀을 계속 주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가족분들은 기업 공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시기보다는 그렇다면 이후에 26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시장님의 입장들을 이제 가족들은 기다리고 계셨고요. 가족들은 이제 다시 시장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공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이제 입장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게 23일인데요. 7월 23일 날. 7월 23일 날 공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입장들을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시장의 입장들을 듣게 되는 거지요.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입장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족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요. 그 공문이 전달된 동시에 서울시는 기업공원의 물품을 반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께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답을 또 공문으로 주신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소통의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들로 보기 어려운데요. 또 그 공문을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줄 수 있는 기업 물품 반출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올바른 그런 행정의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지 않았던 것이요. 네, 여러 차례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유가족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그 물품들을 영정사진을 비롯한 물품들을 반출해 주시기를 바랐고 그걸 여러 차례 전달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23일 날 공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신 건 맞고요. 그리고 그 23일 날 서울시 직원들이 기업 물품을 반출하는 시도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것들이 틀린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은 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농성을 하십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농성하셨고요. 또 여러 시민들도 일방적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변화된 입장들을 보이지 않았지요. 가족들과 시민들은 더운 여름날 기업공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과 위협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책임들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그 몇몇 유튜브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자제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 사업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조성 사업은.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이제 대답하시면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기업 공간이 이제 2019년 3월에 서울시 열린광장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신앙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린광장 심의위원회에서 그 승인을 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이제 결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과 가족과 함께 이제 협의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이제 가족들이 협의를 요청한 순간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기업 공간의 운영에 관련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열린광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결됐던 것이죠. 한시적 운영과 더불어서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안 없이 끝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이제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앞의 내용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예전에 총무 과장님이 라고 하는 것들만 했던 것이죠. 그 담당자가 총무 과장님이신데요. 총무 과장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협의에 응했고요. 보자고 그럴 때는 늘 달려갔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분도 얼마나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주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공사에 광화문 그러면- 광장 제조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네. 당초에 약속했던 시점에 네, 시장님 그럼 이걸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기에 그 계속했던 가족들의 요구, 시장님께 가족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라고 이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까? 가족분들께서 그 광화문광장 그 자리에 기업 공간이 계속 존치되기를 요구하셨습니까? 그 철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요구도 제대로 듣지 못하셨던 겁니까? 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기업 공간이 광화문 광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존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이라면 제가 전달받은 바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 공간을 꼭 그 형태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존치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 제조성 공사가 어떤 돌출된 형태의 건조물이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광장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분들의 그러한 요청에는 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네, 시장님 분명히 이제 열린광장 심의위원회에서도 이후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시민들과 서울시가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협의됐었고요. 가족분들의 요구는 이랬습니다.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어떤 시민의 피와 땀이 의미 있게 어우르는 방식을 서울시와 시민과 가족들이 함께 협의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특정 지은 적도 없고요. 위치를 특정 지은 적도 없고요. 협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은 정해진 행정적 절차이고 서울시는 어떠한 것들을 존치를 전제로 하는 협의도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 광장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재설치나 이전 설치는 힘들지만 지상 구조물이 없도록 조성될 광화문 광장 조성 취지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표지석 설치나 식수, 식재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에 응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을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리고 뭐 재설치라고 하는 개념을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아니, 저희는 아니, 만나면 시장님, 가족분들께서 재설치라고 하는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데 재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들을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은- 표현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문제겠죠. 네. 실질적인 다시 내용이 한번-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때 존치하던 기업 공간 형태로는 힘들지만 표지석 설치나 식수식재 등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러니까- 뜻에서 협의를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지석 설치나 식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빼시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자.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하자. 지금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안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정짓게 하기보다는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지석과 식수라고 하는 것들을 빼시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협의해 보자. 예, 대안에 저는 대해서 협의해 보자라고 저는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에도 동의를 했고 협의하자는 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만남 이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유가족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협의체 구성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시민에게 이제 돌려주겠다고 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 사업 진행돼야 되고요. 또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취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세월호 참사 역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한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세월호의 기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세월호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광화문 광장의 형상과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또 말씀해 주니까 이건 원래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조금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으면요 시정 질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시장님. 겁니다. 계속해서 좀 이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현재 그 오시다가 보셨겠지만요 그 기업 공간이 임시로 그 서울시 의회 1층에 임시로 기업 공간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처음에 저 그 바깥에 우리 이 지금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이 공간 바깥에 설치된 저 설치물을 보면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한번 쭉 둘러보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세월호의 의미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또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든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언젠가 저희가 그 자료를 시의회에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이 광장의 공간에 과연 원래 있었던 존치됐던 형태의 기업 공간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그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서울 시민의 뜻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꼭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리 없이 광화문 광장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유가족과 계속해서 협의에 임해왔고 또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할 겁니다. 그 시장님께서 광화문 광장의 어떤 그
일반 철거를 진행하면서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시는지. 가족들 요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개혁관이 존치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 광장의 공사의 재조성 취지가, 공사를 하려면 언젠가는 그 공간은 해체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다니까요. 예. 그건 당연했던 거였다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는 이후에 광화문 광장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후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어떠한 단정도 짓지 말고 어떤 결론도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으니까요. 그 형태나 위치나 크기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글쎄요, 네. 언제라도 부르면 뛰어갔었고요. 또 유가족들이 만나달라면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할 열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비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이 자리에서 그런 대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고요. 언제든 달려나가서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협의를 위해서 도와주십사 의장단 시의회, 이른바 빅5로 불리우는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또 대표위원님 이렇게 만나 뵀을 때도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철거하는 게 무슨 기억을 지운다 이렇게 자꾸 그 공격적인 기사들도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 줄 걸 믿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준비한 시정 질문은 더 이상 진행을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과 성취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지워서도 안 되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 그리고 지금은 임시로 이곳 본관 2층에 있는 기억 공간, 방금 시장께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에 응하겠다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요청하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돼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시민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대안이 나와야지 많은 시민들께서 그 공간을 인정하고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오가는 그런 광장에서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또 서울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또 민주주의 도시로 상징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의 사진을 좀 발견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네, 2019년 4월 15일의 사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2019년 4월 정례 인시회 개원식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제 5주기 2019년 4월 16일 하루 앞둔 시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기억납니다. 이 사진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대안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일반 철거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또 많은 시민 단체께서 좀 반대하는 일반 철거에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제 가슴을 좀 두드리는 성명서 좀 하나를 좀 읽고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은 광화문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피켓 시위와 단식 농성, 리본 제작 등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시민들이 불철주야 함께하며 만들고 지켜온 공간입니다.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을 통해 생명과 안전, 진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다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광화문 기억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와 다른 국민에게도 이러한 큰 아픔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희 친구들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 38명.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